이름은 이정희이고요. 64세 증평 까치골에 살고 있습니다. 저 이름이 바를 정자 발글이 희자인데 제가 5.16 혁명 나고 며칠 안 있다 태어났거든요. 아버지가 제 이름을 바를 정자 발글이자 정희로 해서 이 이름자를 똑같이 땄답니다. 고향은 충북 충주입니다. 32살까지 살았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3대 독자 외아들이시라 저희는 5남 4녀 9남매입니다. 어렸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겠지만 다 형편이 어려웠잖아요.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9남매씩 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. 근데 엄마가 또 생활력이 워낙 강하셔서 저희들을 그래도 잘 굶기지 않고 그렇게 키워내신 것 같아요. 아버지는 3대 독자 외아들이시라 본인만 아셨던 것 같고,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 느낌은 그랬던 것 같고, 엄마는 아주 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9남매를 키워내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그래서 또 엄마가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어요. 뭐 평범한 학생이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3,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동네 사셨어요.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고 제가 나름 똘똘했는지 옛날에는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애들을 나머지 공부 시간에 좀 봐주면 선생님이 그 옛날 옥수수빵 그거 배급식 주던 그 옥수수빵을 몇 개씩 남겨두셨다가 저희 형제 많으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들려서 보내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 고맙기도 하고 어렸을 땐 그거 이렇게 챙겨 갖고 오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중학교 때는 아주 평범하게 지내갔던 것 같고 고등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상을 가라고 그러셔서 저는 여상을 안 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랬는데 엄마가 몰래 와서 여상 원서를 써놓고 가셔서 몇 날 며칠 굶고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상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잡아서 서울로 가면 또 야간대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형제가 여럿이다 보니 그때야말로 또 아들도 우선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. 그래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나이를 한 살 늦게 신고를 하다 보니 연년생으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걔를 대학을 보내려고 저를 여상을 보내고 걔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다 거의 다 잘했는데 그 동생이 공부를 좀 더 잘했습니다. 남한 선호 사상 때문에 저를 여상을 보내게 되신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상업학교를 다녔지만 대학을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3년 동안 먹고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딸내미는 집에서 못 떼어놓겠다 이렇게 하셔서 농협 시험을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친구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협 시험을 보게 돼서 지역 농협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을 했고 교육받던 중에 제가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시골로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전 못하겠다. 교육받던 중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의 농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 이제 엄마가 농협을 들어가게 가라고 한 게 보니까 거기는 4시 반에 문을 닫더라.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. 9시 반에 문을 열고 4시 반에 문을 닫으니 얼마나 좋으냐. 그런 직장이 어딨냐. 이래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옛날엔 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1년 365일 거의 밤 11시, 12시까지 일을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직장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몇 년간은 빠져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우리 엄마는 그 3대 독자 외아들인 남편한테 17살에 시집을 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9남매 낳아서 기르면서
일하시고 또 장사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이러시면서 구남매를 먹여 살리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제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. 왜 그러냐? 구남매를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렸으니 우리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.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. 저 클 때 보면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졸업 맞고 애들을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래도 배워야 나중에 먹고 산다고 공장 안 보내고 구남매를 공장 하나 안 보내고 그래도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정말 본인은 입고 먹고 쓰지도 않으시면서 어린 것들 다 중학교라도 고등학교라도 다 가르치신 거 보면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85년도에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됐어요.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둘 다 형편이 어려웠었던 사람이라 단칸 새방에서 청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방을 빼라 그래서 다시 충주로 가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. 남의 집살이라는 걸 해보지를 않았다가 처음으로 월세방을 얻었는데 3개월 만에 집을 나가라고 하니 너무 서럽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결혼해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큰애 낳고 또 4년 터울로 둘째를 낳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면 그 아이 낳아서 키우는 10년 세월은 어떻게 갔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직장에서 결혼한 사람은 일을 좀 덜 하고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정말 미혼이나 아니면 남자 직원들보다도 더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큰애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둘째는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됐는데 98년도,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농협도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걸 처음 받게 돼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승진 시험까지 다 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을 선택해야 될지 나를 선택해야 될지 그 2주 동안 14일 동안 그 명예퇴직을 받았는데 14일 동안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. 나를 생각하면 애들이 불쌍하고 또 애들을 생각하면 내가 불쌍하고 그래서 14일 내내 울다가 결국은 엄마다 보니 아이들을 선택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 같아요. 농협을 퇴직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농협 아르바이트를 꽤 오랜 기간 했고 또 간호학원도 잠깐도 다니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저기 이제 야간대를 2년 마치고 그러면서 그게 한 50 정도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또 한 30개월 정도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 자영업도 하고 애들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돈 버는 일은 안 하겠다 하고 손을 놓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뭐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아이들 대학교 마쳤을 때 보람도 있었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에 의무도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고 애들 하나하나 결혼시키면서 이제 짝 지어서 내보낼 때 내 책임을 이제는 다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힘들었을 때는 이제 증평으로 이사 오고 2년 거의 딱 2년 정도 됐었던 시점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고 또 항암을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항암을 하고 그러면서 그 1년, 2년 지나는 그 과정에 그 항암하면서의 고통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저 항암제가 잘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째인데
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아직 암이 남아 있어서 항암 약을 먹고 있는데 옛날에 그 항암제를 투여해서 고통받던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의 그 주거일제가 되고 이런 거를 알았다면 은행을 안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최소한 은행 지점장은 하고 마쳤을 건데 그걸 못하고 끝낸 게 너무너무 아쉬움이 커요. 그래서 아마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때 돌아간다면 다른 방법을 애들 키우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은행을 안 그만두고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.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오늘 하루, 내일 하루,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람차게 살아라 이런 말만 하고 싶고요.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늘 아프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오늘을 산다. 나는 오늘 하루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까지라는 그런 보장이 없고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재미있게 보람차게 그렇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.